난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우리 아이는 왜 공부하는 걸 이렇게 싫어하지? AI 기반 다중지능 검사를 저는 왜 연구를 하게 되었냐면 작은 점을 이어 밝은 별을 만드는 곳, 별당소의 태진미 교수입니다. 다중지능의 좋은 활용 예로서 우리들이 잘 아는 손흥민 선수나 김연아 선수를 가지고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분은 신체 운동 지능, 즉 몸으로 하는 체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우수할 거라고 여러분 예측하시죠. 둘 다 뛰어난 운동 선수라는 점은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부 능력 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는 축구 선수죠. 신체 운동 지능이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훈련해가는 측면에서 자기 성찰 지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내가 어디에서 수비를 해야 되고 어느 지점에서 공격을 해야 될지를 파악하는 걸로 봤을 때 공간 지능이 우수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인간 친화 지능이 우수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협업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단체 종목에 아주 잘 어울리는 다중지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김연아 선수의 경우는 똑같이 신체 운동 지능이 아주 우수하고 자기를 개발해가는 자기 성찰 지능도 굉장히 우수하고 넓은 아이슬링크에서 이 친구가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표현해 간다는 의미에서 공간 지능이 우수할 수 있지만 음악 지능이 조합이 됨으로써 예술 체육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신체 운동 지능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조합과 김연아 선수가 가지고 있는 조합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김연아 선수는 단체 종목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다중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개인적인 그런 운동 분야를 선택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기량을 낼 수 있는데, 이런 선수가 만약에 인간 친화 지능이 낮은 상태에서 단체 종목, 예를 들어 배구나 농구나 이런 스포츠 분야를 선택했다라면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다중지능을 갖고 있더라도 어떤 다중지능이 결합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택하는 진로 또는 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MBTI 하면 딱 ENFJ 하면 그분은 어떤 스타일이다 라고 가늠이 되시죠. 근데 이거는 성격 유형을 말하는 거죠. 근데 다중지능은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강점 지능과 또 어려워할 수 있는 약점 지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체 운동 지능이 좋고 언어 지능이 좋고 인간 친화 지능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 강점 지능을 놓고 이 사람이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굉장히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반대로 약점 지능이 어떤 거다라고 하면은 이런 업무를 맡겼을 때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보다 실질적인 협업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죠. 동일한 물건을 같이 파는 그런 가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A라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게에는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B분이 운영하는 가게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A라는 분은 논리수학지능과 인간친화지능이 높아요. 그에 비해서 B 사장님의 경우는 논리수학지능과 인간친화지능이 낮을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음식을 팔고 있는데 손님들이 어떤 시간대에 많이 오시고, 그리고 어떤 음식들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각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즐겨하는지를 알면 하다못해 밑반찬이라도 더 챙겨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업무를 되게 잘할 수도 있겠죠. 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 같은 다중지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업종에 따라서 좀 더 다중지능이 더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지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다중지능을 잘 알고 있다면 내가 더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B 사장님은 인간친화지능이 낮으니까 이왕이면 사람들을 많이 살피고 그 사람에 맞춰서 다양한 메뉴를 선택하게 해줘야 하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단품으로 동일한 것들을 별 차이 없이 제공하는 쪽의 업종을 선택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이처럼 다중지능이 각 직업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분야의 일이 어떤 다중지능을 필요로 하는지, 그 다중지능을 잘 갖고 있거나 그것을 잘 개발할 때 훨씬 더 유리한 그리고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이들 다중지능이 그래프가 굉장히 크고 균형이 있으면 와, 굉장히 점수가 높게 나왔으니까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언뜻 생각하면 물론 점수가 높으면 낮은 것보다는 좋겠죠. 그런데 다중지능이 골고루 높다고 하여 모두 좋은 것, 다중지능이 편차가 크다고 하여 나쁘다고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다중지능의 특성이 내가 되고자 하는 분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능이라고 보았을 때는 그 부분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볼게요. 어떤 분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스포츠 운동선수예요. 근데 이분은 신체운동 지능과 인간 친화 지능만 높고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편차가 굉장히 크니까 언뜻 보면 이분은 다른 거 다 망했네. 그래서 이분은 잘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사실 다른 거는 생각할 것도 없이 신체운동 지능과 인간 친화 지능밖에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쭉 파고들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성취를 이룬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고 이 분야에서 훌륭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체로 다중지능 검사를 해보면 골고루 지능이 발달이 된 직업을 요하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학교 선생님들인데요. 저희 이제 전문인들 중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검사에 응해 주셨는데 선생님들의 다중지능 검사를 보면 놀랍게도 굉장히 골고루 다중지능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 과정에서 언어도, 논리수학 지능도, 신체운동 지능도, 자기성찰, 인간친화, 자연지능이라든지 음악지능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지능들이 골고루 발달이 되어 있음으로써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훨씬 더 좋지만 넓게 두루두루 자라기 때문에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하니까 오히려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초점을 굉장히 다각도로 바꾸어서 그것이 그다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다중지능이 골고루 점수가 높다 하여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되고 싶은 내가 해야 하는 그 업무에서 중요한 다중지능이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직종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다중지능 검사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한 사람의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좋은 테크놀로지가 활용이 되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AI 기반 다중지능 검사를 저는 왜 연구를 하게 되었냐면 AI 기술은 사람이 파악할 수 없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면 전국에 있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똑똑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 약점 지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전문가들의 빅데이터를 우리 응시자들에게 연결지어서 싱크로율을 보면서 다중지능이 나하고 유사한 내가 희망하는 직업이 있을 경우 그 직업 분야에서 적성에 잘 맞고 그리고 그 직업이 행복하고 또 남들이 나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 전문가들의 응답한 것과 비교를 해봐서 내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파악해 본다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다중지능 특성에 맞는 직업을 미래 나의 희망 직업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많이 차이가 있는지를 훨씬 더 과학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다중지능 검사를 만들 경우 보다 정확한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진로를 정교하게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AI-MIT란 똑똑한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중지능을 정교하게, 똑똑하게 분석하는 진단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우리 아이는 왜 공부하는 걸 이렇게 싫어하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던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 별담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면서 나의 다중지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다중지능을 잘 찾아서 자기 직업 분야에서 또는 나에게 맞는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다중지능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고, 또 뭐 유명인들이나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직업인들의 다중지능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다중지능을 잘 키워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는, 그야말로 별수다를 떨어보는 그런 별담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별담소에서 만나요.